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비만이 암의 아주 중요한 인자라는 걸 설명을 했었는데, 이번에 그 비만, 그리고 운동, 그리고 암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운동이 좋다, 살이 빼야 건강하다. 이런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, 과연 비만이 실제로 암과 어떤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는지, 그리고 운동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제가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비만, obesity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.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해요. 보통 BMI, 즉 체질량 개수로 평가를 하는데요.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죠.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,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하지만 BMI만으로 완벽하진 않아요. 근육이 많은 운동선수도 BMI는 높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연구에서는 허리 둘레, 허리 엉덩이 비율 또는 덱사 스캔이라는 검사 등을 통해서 체지방률, 특히 복부 지방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하나. 같은 비만이라도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은 전혀 다릅니다.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이 조절되지 않는 비만은 암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럼 신체 활동, 피지컬 액티비티는 뭘까요? 이건 우리가 말하는 운동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. 가만히 쉬고 있을 때보다 에너지를 더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해요. 즉, 출퇴근할 때 걷는 것, 집안일, 계단 오르기까지 전부 신체 활동입니다. 활동 강도는 MET라는 단위로 표현을 해요. 중강도 활동, 빠르게 걷기, 청소기 돌리기 등은 3에서 5.9 MET라고 이야기를 하고, 고강도 활동, 달리기, 자전거 타기 등은 6 MET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그건 또 다른 좌식 행동, sedentary behavior의 문제입니다. 즉,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 있음은 서로 다른 위험 요인이에요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이 실제로 암 위험을 높이는지 보겠습니다.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미 명확히 말했어요. 비만은 최소 13종류의 암 위험성을 높인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. 대표적으로 대장암, 폐경암, 유방암, 자궁내막암, 췌장암, 간장암, 간암, 신장암, 척도선암 등. 이건 단순한 통계적 연관이 아니라 충분히 인과적인 증거가 있습니다. 그럼 왜 비만이 암을 부를까요?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핵심은 지방 조직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장기라는, 장기라는 겁니다. 1번, 첫째, 만성염증.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6나 TNF 알파를 내보내면서 몸 전체가 만성염증 상태로 변합니다. 암이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. 2단계, 인슐린, IGF-1이 증가합니다.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면서 혈중 인슐린과 성장 인자인 IGF-1이 증가합니다. 이게 세포 성장을 자극해 암세포 증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3단계 호르몬 불균형 렙틴 세포 성장 촉진은 증가되고 세포 성장 촉진을 증가시키는 렙틴은 증가되고 아디포넥틴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아디포넥틴은 감소합니다. 4단계 에스트로겐 과다 폐경 후 여성에서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과다 생성합니다. 유방암, 자궁, 내막암 위험이 올라갑니다. 즉 비만은 염증, 성장 신호, 호르몬 교란 등의 복합 폭탄인 셈이죠. 그럼 이제 반대로 운동을 한번 볼까요? 운동이 과연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? 예, 효과가 있습니다. 그 기전은 명확합니다.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비만의 부정적인 경로들을 거꾸로 되돌립니다.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항염증 효과를 통해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립니다. 네 번째,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암세포의 제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. 실제 연구에서
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결장암, 폐경후 유방암,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확실히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, 이거는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이후에 생존율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유방암, 대장암 생존자 그룹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사망률이 중강도 운동 시 25%가 낮았고 고강도 운동 시 33%가 낮았습니다. 게다가 유명한 챌린지 임상시험에서는 대장암 수술 후 운동 프로그램을 한 그룹이 단순한 암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암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8%나 감소했습니다. 이건 일부 항암제 수준의 효과입니다. 즉, 웬만한 좋은 신약보다 운동이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,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?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을까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,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중강도 운동이 빠르게 걷기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또는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으로는 주 75분 이상을 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을 하고 밴드, 아령 또는 몸무게를 이용하는 운동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핵심은 꾸준함 그리고 개인 맞춤 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.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고 주 2회 근력 운동만 해도 암 생존자들의 피로감, 근육 소실, 인지 저하가 확실히 감소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. 운동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. 운동하기 전에 의사나 어,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 환자분의 병 질환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. 예를 들자면은 암 환자 중에 뼈로 전이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뼈가 이미 암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. 이런 경우 운동의 강도나 종류를 조절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골절이 돼서 오히려 더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겠죠. 또 한 가지 요즘 유행하는 GLP-1, 세미 글루타이드 같은 체중을 줄이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육이 같이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. 아직 이 운동, 그리고 비만, 그리고 암에 관련된 연구 분야는 아직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아요. 첫 번째로 운동량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건지, 그리고 운동 강도, 빈도, 기간을 환자마다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,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? 한 문장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건강한 체중과 꾸준한 운동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 치료 후의 생존율까지 높일 수 있다. 이것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염증, 호르몬, 대사, 면역 시스템 등 전체적인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 전략이에요. 운동은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는 강력한 약입니다.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건강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